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을 철수하게 됐다. 미안하다. LG전자가 26년 만에 모바일 사업을 철수하면서 MC사업본부에 소속된 3,400여 명의 직원들을 향한 이현모 본부장의 사과이자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피처폰 시대에 세계 톱3의 이름을 올리며 삼성전자,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기 때문에 LG전자의 사업 철수 결정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LG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LG전자 모바일 사업의 영역의 역사와 또 모바일 없는 미래 전략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훈 IT 칼럼니스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각에서는 예견된 철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반응도 섞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IT 칼럼니스트로서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번 네. LG전자 사업 철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철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한 3년 정도가 이제 지났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로 철수를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워낙 한 10년도 넘게 이제 LG 스마트폰을 썼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학창 시절에 이제 그 소위 말했던 초콜릿 폰, 그다음에 프라다 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 제품들이 시장을 크게 움직였고 반향을 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운 뭐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왜 스마트폰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힘을 못 썼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좀 중요한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듯이 LG전자가 처음에 스마트폰 시장에 들어왔을 때 기회를 놓쳤다는 것. 그때 이제 피처폰이 좀 더 갈 줄 알고 네.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했었죠. 또 다른 하나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한 2014년까지 특히 G3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이제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 이후로 G4 특히 G5가 나오면서 완전히 브랜드 가치가 망가져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한번 무너진 브랜드 가치를 되살리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 네. 많이 팔렸었는데 미국 시장 판매량은 좀 견조한 반면 한국 시장 판매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지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건 주로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네. 너무 스마트폰을 가전제품처럼 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가전제품처럼 대했다. 이제 나오는 IT 기기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제품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네. 보완적인 이제 보완 작업들이 필요를 하고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을 계속 해줘야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도 뭐 3년 업데이트 보장 이런 걸 했었던 거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오래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근데 LG 같은 경우는 한번 팔고 후속으로 업데이트 된 경우가 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잘 쓰는 어떤 리딩 계층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도 좀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 CES에서 LG전자가 이 소위 말해서 돌돌 말리는 롤러블 네. 폰을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롤러블 폰이 시장의 가장 상단에서 앞선 제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또 기대를 걸어볼까라는 것도 있었죠. 많이 그런 시각도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또 사업 철수 검토를 하더니 결국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조금 더 버틸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마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좀 더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 쪽 판매량은 견조하다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 작년에 남미 쪽 판매량도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근데 한국 쪽 판매량만 좀 많이 떨어졌던 상황인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건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이 적자폭이 너무 깊었다라고 돼 있고 실제로 여기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이제 다른 쪽 미래 사업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쪽이 현재 상태에서 좀 더 낫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 이제 해볼게요. 네. LG전자가 일단 사업 철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소비자들, 뭐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국내에서도 LG전자 휴대폰 뭐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소비자들이 그럼 이제 어디로 옮겨갈 것이냐?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아이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 갤럭시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그 두 소비자를 약간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삼성도 싫고 애플도 싫어서 LG전자 스마트폰 쓰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 중가형 스마트폰의 어떤 세그먼트를 계속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마 이 삼성이나 아니면 이제 원플러스 같은 좀 다른 중국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LG전자 세그먼트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미 쪽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스마트폰 회사들이 다시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제일 애매한데요. 아마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는 이제 샤오미 같은 중국 쪽 폰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다음에 아니면 이번에 삼성에서 출시하는 갤럭시 A 시리즈 이쪽으로 이동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저기 칼럼니스트나 저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LG전자의 빈자리를 삼성전자가 다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을 뭐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가져보게 되는데 중국 폰의 저가 공세가 쉽지만은 않겠군요. 그걸 넘는 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워낙에 이제 샤오미 같은 회사들은 그동안 이제 인도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서 어떤 부품 같은 부분들을 이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축적을 했었거든요. 반면에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어떤 부품 공급이나 이런 데서 협상해서 우위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샤오미에서 나오는 폰 같은 경우가 AS나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신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만 가격이 정말로 싸긴 쌉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폰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인 모델은 20만 원대, 이거보다 좀 좋은 모델은 30만 원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요. 근데 성능으로만 따지면 한국에서 나왔던 한 60만 원대 폰들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성비를 따져서 이쪽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다. 다만 이제 하나 기대하는 건 아직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삼성에서 공개했던 갤럭시 A51이나 A71이 워낙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가형 스마트폰 치고는 사실상 거의 플래그십에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좋은 중가형 스마트폰들을 빨리 출시를 해준다라면 실제로 LG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삼성이 그대로 다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네.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는 게 예. 단순히 전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각종 뭐 애플리케이션 사용도 그렇지만 모든 가전 혹은 자동차까지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예. 스마트폰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버리고 나서 다른 가전 사업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스마트폰을 사업을 철수를 하지만 완전히 접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된 모바일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이라든지 관련된 특허들은 계속해서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예. 거를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기존에 맞다고 보시죠? 일단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핵심 특허라는 부분들을 다 팔아버리고 나면 나중에 실제로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LG전자에서 이제 6G 네트워크를 대비하는 인력을 남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따지면은 이 사물 인터넷 시대의 가전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남기는 건데요. 이때 이 특허가 없으면은 저희가 이제 크로스 특허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혹시 당신의 특허를 침해해도 당신이 내 특허를 침해해도 서로 문제 삼지 않겠다. 네. 이런 계약을 해요. 근데 예. 특허가 없으면은 돈을 주고 특허 이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들이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과연 지금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약간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6G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야 이제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나온 것 아직 없는 상태일 거고요. 네. 그밖에 뭐 지금 가전제품에서 모두 쓰이는 뭐 싱큐 같은 앱이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인공지능 또는 이제 서로 연결해주는 허브 앱인데요. 이 앱도 원래는 스마트폰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사라지고 앱만 남아있단 말이죠.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지 솔직히 말하면 아직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T 회사 또는 이제 전자 회사에서 이번에 그 스마트폰을 떼어냄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전 회사가 됐어요. 그냥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지금 내려갔는데 네. 다시 이 IT 회사란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려면 또는 IT 회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려면은 앞으로 LG전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비전을 내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구조로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전 사업 위주로 예. 사업 구조가 재편이 되겠죠. 근데 이제 미래를 좀 내다보는 얘기를 해볼게요. 예. 미래 LG전자의 모습, 모바일 없는 미래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구광모 회장이 취임 이후에 여러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가장 첫선에 꼽을 수 있는 게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예. 부품, 합작사도 이번에 만들죠. 그렇죠. 거기다 로봇 분야라든지 예. 뭐 예를 들면 미래차와 관련된 분야라든지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에 뭔가 꿈틀꿈틀 LG전자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감지를 하게 되고 예. 그 1년 속에서 지금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철수가 결정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럼 미래를 그려본다면 단순히 가전 회사로만 남을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가장 주된 미래 사업으로 이제 꼽히는 것이 이제 전장 사업, 그러니까 네. 자동차 부품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로봇 사업. 이 두 가지가 지금 제일 눈에 띄는 미래 사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두 가지가 드디어 이제 LG가 어떤 미래 먹거리를 발굴을 했다 해서 어떤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전장 사업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지금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처음에 다른 회사를 인수한 이후 뭐 생산량이나 판매량도 한 2배 이상, 2~3배 가까이 이제 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만 전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저기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동차 쪽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산업 구조상 이윤이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굉장히 큰데 막상 이 마진은 좀 박한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가면은 전체적인 이 회사의 규모는 키울 수가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의심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좀 기대를 하고 LG전자랑 기존과 맞붙어 있는 부분이 로봇 사업인데요. 네.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스마트폰을 대할 때 나왔던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처럼 로봇을 대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로봇을 팔 때 로봇은 솔루션을 팔립니다.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어떤 소프트웨어랑 함께 가지고 팔린 것이 정상인데 네. 아직까지 나오는 LG전자 로봇들은 로봇 대개 하나씩 청소 로봇, 안내 로봇, 뭐 요리하는 로봇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로봇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찾고 있다라는 얘기만 이제 들리고 있는데요. 네.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삶을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 로봇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모바일 사업 철수를 결정한 LG전자의 결정 또 20년 뒤에 오늘의 이 결정이 득이 될지 아니면은 반대로 실수가 될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효훈 IT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